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요약집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나와 있죠? 교재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세법 요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02쪽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보시게 되면 조세의 개념과 조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조세의 개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조세의 특징이 나오죠. 특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과세 목적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과세 근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무보상성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금전급부입니다.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 납부죠. 자, 외외 규정입니다. 외외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밖에 없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 잘못됐네요. 기본서에도 다 개정이 됐는데 여기 좀 누락됐는데 증여세는 이거 물납 폐지됐습니다. 물납 폐지 거기 지워주세요. 증여세 물납이 안 됩니다. 오로지 물납이 되는 것은 재산세와 상속세인데 1천만 원이 초과되어야 됩니다. 1천만 원 초과. 거기 증여세 폐지됐습니다. 증여세는 2015년 12월 15일 날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여기 여러분 첫 시간부터 누락이 된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은 제대로 돼 있죠? 물납 및 분할납부 인정하는 조세. 그래서 우선 조세의 특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물납과 분할납부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지방세지요.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인데요. 사실은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는 아니죠. 물납 요건은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입니다. 공통상이 어떻게 되죠? 1천만 원 초과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폐지됐다고 나와 있죠. 물납 대상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고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보시죠. 분할납부는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시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재산세는 45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1천만 원 초과시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2개월 이내가 됩니다. 다 2개월 이내고요. 재산세만 45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시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국세와 지방세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국세. 거기 국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건데 직접세라는 게 있고 간접세가 있죠.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내고 여러분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직접세.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이 간접세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할까요?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겠죠. 납세자는 누굴까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접세가 되겠고요. 그런데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입니다.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는데 세 가지 기억하세요. 국세 중에 목적세 세 가지 교견홍입니다. 교견홍. 국세 중에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입니다. 교견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견홍.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서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요, 역시 지방세도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이 보통세가 되겠죠. 지방세 중에 우리 여러분 국세 중에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가 시험범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세 중에 일반 경비 충당하는 조세, 보통세가 있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뭐가 있느냐? 역시 지방세 중에서도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지 기억하세요. 암기할 것은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지.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독립세와 부가세가 나오죠.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세원이 말 그대로 독자적인 조세입니다. 대부분 조세가 독립세가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부가세를 알면 되겠는데,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게 부가세죠. 그죠? 부가세. 부가세는 독자적인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것이 부가세인데, 여기 국세 중에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 부가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목적세와 부가세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국세 중에 부가세는 교육세. 뭐 이거 시험범위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여러분 술을 먹으면 세금이 붙는 게 있죠.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 그 주세에 추가로 붙는 게 뭐 있어요?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 중에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붙고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붙죠?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부가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취득세 낼 때. 그래서 원래 여러분 취득세 낼 때 우리가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4% 붙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0.2% 붙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0.4% 붙습니다. 그 상가를 사게 되면 실무상 4.6%가 붙게 되는데, 이렇게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해서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4.6%가 붙는데요. 이렇게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이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였는데 이제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세 중에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 부가세, 지방교육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과세 주체가 나오는데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과세 주체가 틀린 것 한번 나왔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국세는 어디서 징수하는 겁니까? 국세청.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국세가 되겠고, 지방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데요. 먼저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됩니다.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시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이것도 시험 나왔는데 과세 주체가 도세하고 구세 들어갑니다. 도세하고 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세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특, 광, 시, 군세입니다. 특광, 시, 군세. 도세가 아니고 구세도 아니죠. 주민세는 특광, 시군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특광, 시군세입니다. 특광, 시군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입니다. 이거는 특광도입니다. 지방소비세, 특광도가 되겠고요. 지방교육세도 특광도입니다. 지방교육세도 특광도. 지금 취득세도 특광도죠. 지방교육세도 특광도.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특광도가 되겠고요. 지역자원시설세도 특광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광도. 자, 여러분, 특광도에 들어가는 것 기억하세요. 취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비세. 취득세 특광도, 지방소비세 특광도, 지방교육세 특광도, 지역자원시설세도 특광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요거 암기하셔야 문제를 제대로 풀고요. 그런데 꼭 알아둘 거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 이유다. 재산세는 시군구세.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는. 그리고 지방소비세 특광도, 지방교육세 특광도, 지역자원 시설세도 특광도입니다. 취득세 특광도, 지방소비세 특광도,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는 특광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 나왔는데요. 여러분,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붙는 것이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어떤 가산세는 어떤 행정상 제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산세는 어떤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는 거니까 뭐라고 볼 수 있나요? 행정 제재를 하는 거니까
행정제재. 그러나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죠. 오른쪽에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가 나왔는데요. 가산세는 세법 규정에 의해서 납세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산세는 조세 범위에 포함되죠. 그러나 가산금은 조세 범위에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조세 범위에 해당하는데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조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는 국세 중에는 304쪽 보세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농어촌 특별세. 즉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납부를 불이행하게 되면 붙는 것이 가산세가 되겠고요. 가산금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때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 붙는 것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있는 세금들은 지방세 중에서 여러분 취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되겠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되겠죠. 역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납부할 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역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두 가지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붙는데 역시 재산세가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일반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20%. 그리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당한 거래를 해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무조건 40%가 되겠습니다. 40%. 그러니까 가산세는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또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의무 불이행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20% 있지만 납부 기한일로부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1일 만분의 3입니다. 1일 만분의 3, 0.03%가 되겠죠. 납부 불성실은 1일 하루에 만분의 3, 0.03%입니다. 만분의 3이라는 것은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역시 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당한 거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가 되겠고, 그리고 지방세나 국세 중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일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 나왔죠. 여러분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무조건 가산금 3% 붙습니다. 가산금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과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일로부터 한 달 이내 내게 되면 3%인데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뭐가 붙나요? 중가상금이 붙습니다. 중가상금은 매월 1.2%씩 붙습니다. 그런데 중과상금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죠. 중과상금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상금 배제.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세가 거기 나왔죠. 3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매월 1.2%씩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가 나왔는데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제3분 주민세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일 때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가 나왔죠. 소액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2,000원 이하면 틀립니다. 2,000원 미만이니까 1,999원부터는 세금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도 2,000원 미만, 지역자원시설세도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등록세는 6,000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6,000원을 징수합니다. 거기 나왔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보다 과세 최저한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한다는 제도가 과세 최저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과 소멸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